안녕하세요. HTTPS 왜 안전할까? 라는 주제로 트러블 슈팅 스터디 발표하게 된 백엔드 7기 메이입니다. 우선 이 발표를 들으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 타겟층을 정리를 해봤고요. 본인이 포함된다 싶으시면 열심히 들어주세요. 목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입니다. 우선 토론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기존에 HTTP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면 평문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이게 탈취당하면 누구나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취약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는 HTTPS를 적용을 해서 평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할 수 있게 보안 계층을 출가를 하는데요. 이 암호화랑 복호화는 키를 가진 개체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키를 갖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사용자는 복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암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대칭키 암호화라고 말을 하고요. 대칭키 암호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AE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탠다드, 표준이고요. 옛날에 DE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다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공모전이 열려서 거기서 채택된 알고리즘인 저희는 지금 AES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ES의 간단한 동작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입력값을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요. 그 블록을 이렇게 치환을 하고 썼고 이러한 여러 단계들을 막 거쳐요. 그리고 이 과정을 또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암호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복호화를 할 때는 이 과정을 그대로 반대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각 단계가 연산도 그렇고 역연산도 그렇고 되게 빠르고 쉽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HTTPS에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공유되는 하나의 대칭키를 갖고 있어야지 암호화 복호화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모두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이 키를 그냥 보내버리면 이 키를 탈취하면 모두 복호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키 교환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다음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냥 네트워크 상으로 키를 이렇게 띡 보내고 우리 이제 이거 키 사용하자 하면은 안 되니까 이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이제 대표적인 키 교환 알고리즘이 DP-헬만이라는 키 교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DP-헬만 키 교환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암호화 통신을 위한 대칭키를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칭키를 만들기 위해서 비대칭키를 사용을 합니다. 비대칭키는 용도가 다른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비대칭키로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고 프라이빗 키로 복호화를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비대칭키를 이용해서 키 교환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퍼블릭 키는 서로 이 키 교환을 하고자 하는 객체들끼리 서로 교환을 합니다. 공유를 하고요. 프라이빗 키는 대칭키를 생성하기 위해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돈프는 메이의 퍼블릭 키를 받아오죠. G의 M승이라는 퍼블릭 키를 받아오고 자신의 프라이빗 키 D라는 걸 이용해서 이 메이의 퍼블릭 키에 D 제곱을 해서 G의 MD라는 값을 만들어요. 그리고 메이는 반대로 돈프의 퍼블릭 키를 받아와서 자신의 프라이빗 키 승을 해줘서 G의 MD를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키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는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젠슨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돈프는 메이랑 통신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돈프가 받은 퍼블릭 키가 메이의 퍼블릭 키가 아니라 젠슨의 퍼블릭 키였던 거죠. 그러면 돈프랑 젠슨이 통신할 때 사용하는 대칭키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돈프는 이게 사실 메이랑 통신하는 건 줄 알고 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사실 메이가 아니라 젠슨이 이걸 까볼 수 있는 개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맨 인 더 미들 어택의 원인은 돈프가 받은 퍼블릭 키가 젠슨의 거인지 메이의 거인지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에 기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프가 이제 통신하고자
했던 메이의 퍼블릭 키임을 인증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인증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썰트봇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서버에 인증서 발급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Certificate Pass에 인증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인증서 안에 퍼블릭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도 따로 보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서는 사실 브라우저에서도 되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인증서의 주인, 그리고 누가 발급해줬는지, 그리고 퍼블릭 키, 그리고 인증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한 시그니처 값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증서는 어떤 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텐데 저희가 그 기관을 신뢰를 해야 이 인증서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을 CA라고 하고요. 그러면 CA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 CA는 클라이언트, 뭐 브라우저나 OS 같은 클라이언트가 내가 신뢰하고자 하는 CA 목록들을 미리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인증서를 발급해준 CA가 내가 신뢰하는 CA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CA를 신뢰를 하고 인증서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의 인증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여러 계층이잖아요. 이게 보시면 최상단에 있는 CA가 루트 CA라고 이제 많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CA거든요. 근데 이러한 루트 CA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정말 많은 서버에서 인증서 요청을 할 텐데 루트 CA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루트 CA가 인증하는 인터미디에이트 CA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계층 구조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는 과정은 자기의 인증서를 발급해준 상위 CA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하고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루트 CA까지 도달했을 때 루트 CA는 클라이언트의 신뢰 목록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형태로 인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LS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그냥 HTTP 통신은 위험하니까 암호화를 할 건데 암호화 복호화에는 동일한 대칭키가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칭키를 교환을 하는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대칭키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낼 수 있고 계산을 해내기 위해 비대칭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받은 퍼블릭 키가 진짜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 개체의 퍼블릭 키가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증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드디어 대칭키가 생겨서 암호화 통신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호화 통신 전에 인증서 검증, 키 생성, 키 교환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는 TLS 핸드쉐이크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TLS 프로토콜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HTT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한번 감싸가지고 암호화를 해주는 계층이고요. 보통 1.2에서 1.3 버전을 사용하고 최신이 1.3 버전이고요. TLS를 사용하면 인증, 암호화, 무결성과 같은 보안 관련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TLS 핸드쉐이킹 과정인데 이 과정은 1.2 버전에 대한 과정이고요. 제일 처음에 클라이언트는 자 서버야 우리 암호화 통신하자라는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러면 암호화 통신 해야 되니까 대칭키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자기의 퍼블릭 키를 보내줘야 할 거고 자신임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서도 보내줄 거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키는 받은 서버의 퍼블릭 키랑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대칭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퍼블릭 키도 서버한테 보내주면 서버도 대칭키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결국에 클라이언트도 서버도 대칭키를 생성해야지 이제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건데 그때까지 두 번의 RTT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TLS 1.3에서는 한 번의 RTT만으로도 서로 대칭키를 생성할 수 있게 이제 과정이 단축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달라진 게 기존에는 세 번째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퍼블릭 키를 보내줬었는데 이제 1.3에서는 처음에 그냥 아예 같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서버도 바로 대칭키를 생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의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가능하게 된 거고
참고로 TLS 1.3은 어떤 환경에서는 0번의 RTT로도 바로 암호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긴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출입 서버의 HTTPS 설정인데 그냥 기본 설정이라고 보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TLS 핸드쉐이크나 암호화, 서명 검증과 같은 보안 관련 작업들은 전부 오픈 SSL이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행이 돼요. 이거는 엔진엑스에서 오픈 SSL에 이 보안 관련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에 뭔가 보안 관련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서버는 TLS 버전 1.2랑 1.3만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용하는 알고리즘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어야만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이 알고리즘 목록을 사이퍼스트라고 하는데 사이퍼스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키 교환할 땐 이걸 쓰고 인증서 서명할 땐 이걸 쓰고 이런 목록을 나열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는 오픈 SSL에 의존하는 만큼 오픈 SSL의 취약점이랑 신경 쓰면 좋을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픈 SSL에서 과거에 되게 유명했던 취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하트블리드라고 뭔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2014년에 발견된 취약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트비트 요청인 척하면서 서버에 데이터를 빼올 수 있는 공격이거든요. 사진을 보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한테 하트비트 요청을 하는데 50글자를 보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사실 아니요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면 되는 건데 50글자를 채워야 되니까 50글자를 채우기 위해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채워준 거죠. 그래서 뭔가 유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 뭐 키 같은 거 이런 게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픈 SSL에 의존하던 많은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요즘의 이슈인데 HNDL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지금 당시에는 이 CDH 같이 키 교환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깨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양자 컴퓨터면 너무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데이터를 미리 수집을 해두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까볼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Harvest Now, Decrypt Later라는 이슈인 거고요. 그래서 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PQC라고 양자 컴퓨터로 깨기 어려운 키교환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픈SSL 3.5 버전부터 아마 지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처럼 오픈 SSL에 의존하는 서버에서 신경 쓰면 좋을 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들이고요. 첫 번째로 유명한 취약점들 같은 거는 뭐 나온 게 뭐가 있나 하면서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맨날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오픈 SSL 관련 이슈는 그래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SSL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서버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유효할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 지금 우리 데이터 미니 캐놓을 것 같다 하면은 PQC 키 교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서버에 TLS 보안 관련 점검해준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서버를 넣어보니까 90점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PQC 키 교환 알고리즘을 지원하지 않아서더라고요. 아직 오픈 SSL 버전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